상담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 음, 이건 내담자가 아니라 상담자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종결은 자연스럽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바로 상담의 마지막 회기 또는 종결을 준비하는 시점에서 하게 되는데 왜 이걸 하느냐? 첫째는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둘째는 지금의 변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셋째는 상담 관계를 건강하게 마무리하기 위해서예요. 즉, 재발 방지, 변화 유지, 감정 정리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 딱 5가지 작업을 해야 해요. 첫 번째가 평가, 두 번째가 재발 예방, 세 번째가 자원 강화, 네 번째가 자율성, 다섯 번째가 이별 감정 처리입니다. 방법은 단순해요. 평가하고, 다시 힘들어질 상황을 대비하고, 내담자의 강점을 확인하고, 혼자 해결할 수 있게 만들고, 마지막으로 이별 감정을 다루는 겁니다. 결국 종결은요, 단순히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변화가 유지되도록 구조화하고, 감정까지 정리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상담 종결은요,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설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는 변화가 유지되도록 평가하고, 재발을 예방하고, 내담자의 자원을 강화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 하고, 이별 감정까지 다뤄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종결인 거죠. 그럼 하나씩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과정 평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고, 뭐가 달라졌지?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을 비교하면 뭐가 달라졌나요? 라고 묻는 거예요. 실제로 처음에 사람 만나는 게 너무 불안해요. 했던 내담자가, 친구 한 명은 편하게 만날 수 있어요. 라고 변화되어 말을 합니다. 이럴 때 변화를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종결 단계에서 하는 거죠. 두 번째, 재발 가능성하고 대처 논의예요. 그러니까 다시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할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어, 스트레스가 심해지면 다시 예전처럼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떻게 해볼까요? 라고 상담자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실제로 시험 기간이 다시 오면 불안이 증가할 거고, 그럼 어떻게 할래? 그건 거죠. 그때는 호흡, 생각 기록지를 사용할게요. 이렇게 미리 대비시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원 강화예요. 이제 혼자서도 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게 포인트인데, 그동안 잘 버텨온 힘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하고 상담자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 그럴 때 실제 저는 그래도 포기 안 했어요. 라고 내담자의 힘을 자각시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는데 자율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상담 없이도 스스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일단 혼자 정리해보고 필요하면 도움 요청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내담자가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게 아니라 독립으로 전환을 시키는 거죠. 다섯 번째는 이별 감정 다루는 거예요. 끝나는 감정도 상담을 해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상담이 끝나는 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상담자는 질문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아쉽지만, 아쉽기도 하지만, 좀 불안하기도 해요. 아쉽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해요. 이렇게 말이 나오겠죠. 그럼 이별 감정을 좀 처리를 해줘야 하는 거죠. 이때 이별 감정을 처리하지 않으면 미완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종결 단계에서는 상담 과정을 평가하고 재발 가능성과 대처를 논의하면서
내담자의 자원을 강화하고 자율적 문제 해결 능력을 촉진을 하면서 이별에 따른 감정을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담 종결은 단순히 끝내는 게 아니라요. 변화된 점을 평가하고 다시 어려워질 상황을 대비하고 내담자의 강점을 강화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별의 감정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의 종결은 끝이 아니라 혼자 살아갈 준비를 완성하는 단계입니다. 종결 단계에서 이별 감정을 어떻게 실제로 다루는가? 종결은 단순 종료가 아니죠. 관계의 종료입니다. 애착 이론에서는 관계의 종료가 불안, 상실 반응을 발생하죠. 대인관계 이론에서는 관계 경험이 내면화되고 상담 관계에서는 종결도 치료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감정을 안 다루면 미완결 경험이라던가 상담 효과 약화, 재의존 또는 회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실제 첫 번째가 감정 탐색이에요. 그래서 감정을 묻는 거예요. 이제 상담이 마무리되는 시점인데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라고 감정을 탐색합니다. 두 번째, 감정 정상화예요. 이 감정은 자연스럽다. 이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쉽거나 서운하거나 혹은 불안한 느낌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라고 감정을 정상화합니다. 세 번째는 감정의 구체화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감정을 언어화 시켜주는 거예요. 아쉽다는 느낌이 드신다고 하셨는데 어떤 점이 가장 아쉬우세요?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네 번째는 관계 의미화예요. 그러니까 상담 관계를 정리하는 게 포인트인데 그동안 이 상담이 어떤 도움이 되었던 것 같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이별 통합이에요. 그러니까 관계를 내면화하는 게 포인트인데 이제 상담은 끝나지만 여기서 배운 것들은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어요.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미래 연결이에요. 그러니까 끝이 아니라 이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오면 오늘 이야기했던 방법들을 어떻게 활용해 보실까요? 이런 거예요. 실제로 내담자가 이제 뭔가 끝난다고 하니까 좀 허전해요 라고 말하면 상담자는 첫 번째 공감해 줘야 돼요. 허전한 느낌이 드시는군요. 두 번째 정상화해 줘야 돼요. 이렇게 상담이 끝날 때 그런 감정이 드는 건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탐색이에요. 특히 어떤 부분이 가장 허전하게 느껴지세요? 라고 탐색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의미화입니다. 그동안 이 시간이 어떤 의미였다고 느껴지세요? 다섯 번째는 통합입니다. 그 경험은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는 미래죠. 앞으로 혼자서도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 처리는 감정을 질문하고, 감정을 정상화하고, 감정을 구체화하고, 관계를 의미화하고, 미래 통합, 이렇게 5단계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종결 시 이별 감정은 탐색, 수용, 의미화, 통합의 과정을 통해 처리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결 감정은 단순 감정이 아니라 전이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의존형 내담자는 불안과 매달림이 있을 거고 회피형 내담자는 무감각, 가벼움이 있을 거고 불안형은 버려진 느낌을 보일 거예요. 따라서 상담자는 감정 자체와 관계 패턴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